이제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상태가 이렇게 OK가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벤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포적인 유형들이 모두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도메인을 여기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Congratulation이라고 이렇게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되시면 이제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샘플 모니터링을 활용해서 샘플 코드를 활용해서 Congratulation이 나오게끔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바탕으로 하는 코드는 아직 배포가 되지 않았고 AWS 자체적으로 배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뭐 상태나 로그적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로그를 조금 요청을 해서 마지막 100줄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해서 보시면 요청한 로그를 기다릴 수 있고, 로그를 이렇게 확인하시면 다운로드를 들어가셔서 관련해서 내가 가진 이제 서버가 어떤 불편한 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에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 배포되는 상태에서 어떤 작업을 진행했는지 이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에러가 나게 되면 이 로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고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같은 게 부분도 이제 관련된 서비스 지표를 AWS 자체적으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0으로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좀 이따 다시 배포한 상태에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지 토큰은 이렇게 완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지 토큰은 이렇게 배포가 완료되어 있고, 저희가 이제 최종적으로 할 것은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WS 코드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은 이제 결국엔 이제 CI/CD 구축을 위해서 적용된 서비스로 알고 있고, 보통 배포를 하고 나서 자동화된 배포를 계속 이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CI/CD라는 그런 형상 관리 시스템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Git 액션에서도 CI/CD적인 부분을 제공하고 있고, 뭐 젠킨슨을 활용해서 CI/CD를 구축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AWS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조금 더 많은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점 중에 하나는 AWS 생태계와의 이제 완벽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배포를 하기 위해서는 AWS 생태계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되면 서버리스적인 CI/CD도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서버리스를 활용하게 되면 빌드 서버나 배포 환경을 직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AWS가 자동으로 이제 확장성이나 가동성 이런 성능들을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장점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완전한 데브옵스 자동화를 꿈꿀 수 있고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된다면,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접근을 하면 빌드가 이루어지고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스테이징이 일어나고, 이런 관련된 부분에서 프로덕션이 최종적으로 나면 소비자들이 이 최종적인 배포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데브옵스를 활용하게 되면 완전한 데브옵스를 자동화를 지원하게 되는데, AWS 코드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엔드-투-엔드 자동화를 통해서 개발부터 배포까지 모든 단계를 자동화시키기 때문에 코드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게 되면 CI/CD를 구축할 때 조금 더 많은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저는 이미 만든 상태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빌드 커스터머 파이프라인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이름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파이프라인 CI/CD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냅두시면 될 것 같고, 새 서비스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겠네. 파이프라인, 그냥 파이프라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공급자가 있는데, 저희는 GitHub 버전 2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활용해서 저희는 GitHub에 있는 결국엔 레포지토리를 활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관련된 코드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GitHub를 활용할 것이고, 연결 부분에서 GitHub의 연결 이 부분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의 연결 이렇게 눌러보시면 되면 저는 일단은 GitHub와 관련된 부분은 미리 이렇게 코드를 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별게 아니고 리액트 코드를 처음 초기 상태에서 그대로 푸시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리액트 코드를 처음에 이제 환경 세팅을 했을 때 관련된 부분만 푸시한 상태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다른 코드가 아니고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WS 리액트를 활용해서 할 것이고, 이거를 이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이름에 AWS 리액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연결 이렇게 누르시면 GitHub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정이 조금 길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새 앱 설치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제가 각자 본인만의 이제 GitHub 계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의 GitHub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스 작업을 조금 진행해 주시고 저 역시도 핸드폰을 통해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고 저는 진행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눌러가시면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고 저희는 모든 레포지토리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레포지토리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이브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포지토리 이름을 이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레포지토리가 공개되는 순간이고 저는 이제 아까 그 맡은 AWS 리액트라는 것에 이제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브랜치와 이제 연결돼서 푸시가 이루어졌을 때 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고 저는 여기는 이제 메인 브랜치밖에 없기 때문에 각자 최종적으로 반영할 브랜치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리거 웹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선택을 해야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선택을 하겠습니다. 커맨드 이렇게 빌드 스테이트 추가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기를 누르시고 배포 공급자는 결국에는 저희는 일라스틱 빈지토크를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일라스틱 빈지토크를 활용하시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아까 만들었던 엘라스틱 빈지토크의 애플리케이션을 쓰면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아주 노드.js를 넣기 때문에 아주 노드.js를 활용하면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환경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환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생성을 하면 파이프라인을 생성할 수 있고 이 부분도 조금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소스를 활용해서 제가 GitHub에 있는 그 레포지토리를 소스에 진행 중인 것을
진행 중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디플로이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스는 조금 빠르게 진행되었고 디플로이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디플로이 시간이 조금 흐른 관계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스를 활용해서 아까 GitHub에서 업로드한 리포지토리를 이제 디플로이를 성공시킨 상태고, 관련돼서 이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엘라스틱 빈지토크에 들어가시면 아까 저희가 만든 아주 노드.js 환경이고, 들어가시면 볼 수 있고, 도메인 다시 클릭하시면 이렇게 리액트 화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itHub에 이제 올렸던 화면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엘라스틱 빈지토크를 활용해서 AWS 환경으로 이제 배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CI/CD 작업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조금 코드를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제 리액트 처음 원초의 이제 코드이고, 이제 그냥 이 부분만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오프 소프트웨어로 바꿔보고, 이 부분을 이제 다시 기대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밋 메시지는 웰컴 오픈 소프트웨어로 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git add하고 웰컴 오픈 소프트웨어로 하고, 그리고 푸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푸시를 해보면 이제 다시 GitHub에 들어가면 현재 웰컴 오픈 소프트웨어를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그대로 이제 CI/CD 환경을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건 역시도 바뀌는 것이 자명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다시 보시면 지금 다시 디플로이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플로이 작업이 진행이 끝나면 이제 이 부분 역시도 웰컴 오픈 소프트웨어로 바뀔 것입니다. 조금 이것 역시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를 하는데 한 2, 3분 정도 원래 걸리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이제 일라스틱 빈지토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플로이가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란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적인 부분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고, 모니터링 부분도 아까 여러 번 접속을 했기 때문에 모니터링 역시도 서비스 지표적인 부분이 조금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카운트가 7번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는 아직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리퀘스트 카운트 역시만 조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CI/CD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플로이가 다시 완료된 상태고, 이제 엘라스틱 빈지토크를 들어가셔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웰컴 오픈 소프트웨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I/CD 환경까지 구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엘라스틱 빈지토크를 활용해서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코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CI/CD 환경을 구축해서 자동적으로 배포가 DevOps처럼 자동화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최종적인 참고 문헌은 다 한 것 같고, 이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